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부분이 좀 큰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량이 많아진 건 맞아요. 근데 서학개미들만 그랬냐? 국민연금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서학개미하고 이제 국민연금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오로지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뭐 주식이든 다른 대체 수단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수익률이 그거보다 높았으면 안 나가는 거죠.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네.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제 뭐 하는 총재도 얘기했고 이제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정말 비난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외환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급하면은 이게 개입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개입, 직접 들어가서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하고 그런 이제 지금처럼 구두 개입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직접 개입은 거의 사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구두 개입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총재나 경제부총리나 그냥 그 정도로 시장에 워닝을 주는 걸로 물론 이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외환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너무 또 정부가 서학개미하고 척을 진다?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립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애매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자 좀 생각하시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학개미다.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바꿔서 그러니까 좀 달러 부족으로 워낙 약세 요인이 되겠죠. 이것도 투자입니다. 수익을 내서 다시 팔고 들어오면 달러는 버는 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비유하면 좀 적절하진 않지만 70년대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온 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매년 양도이익을 낸다면 21% 세금으로 내면은 그것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 거 아닐까요? 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처음에 해외 투자로 나갈 때는 달러 유출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달러 유입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교수님이랑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달러가 워낙 그렇게 약세된 배경을 보면 사실 엔화 영향도 꽤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2025년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 달러 인덱스의 한 유로가 60%거든요. 근데 2020년 이번 유로권 통화는 계속해서 달러 대비 강했습니다. 근데 왜 달러 했을 때 상승했냐? 엔화가 압도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엔화의 약세였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위안화 연동되다가 10월 이후에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됐고요. 엔화와 상당히 연동되는 엔화 약세 압력이 반영되어 왔는데 아마도 엔화 약세 압력도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좀 진정된다면 워낙 약세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또 하나 좀 걱정되었던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왜 엔화와 원화가 이렇게 연동되었을까. 시장에서 던진 질문의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었어요. 공통점이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수년간 필요한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는 달러 안 갖고 들어오는 거죠. 돈을 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단기간에 환율을 좀 끌어당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작동된 건데 네. 마치 이게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의 이유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터진 거라면 맨 처음 제가 강조드렸듯이 주식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가설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갖고서 마치 무슨 뭐 큰 위기설 이런 걸 적절히 얘기하는 거는 현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에 예.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환율은 신체의 건강 상태표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 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일본 엔화는 뉴욕 증권 시장에서 거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NDF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 외환 시장에서만 거래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 양이 많으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양이 적으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국내에 지금 저절로는 아니지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점점 달러의 존재량이 감소한 결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럼 그걸 표피적으로 보면 이제 구윤철 부총리나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러가 나갔기 때문인데 한국에 있는 달러를 누가 내보냈느냐. 그걸 보니까 서학개미가 지금 현재 잔고가 말이에요. 1980억 달러가 네. 서학개미가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서학개미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사이트에서 네. 돈을 바꾸면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서 환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달러가 나가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단기적으로 과거에 서학개미라는 것도 용어도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니까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서학개미가 돈을 빼나가는 건 맞아.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약 5,6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외화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학개미보다도 2배 반 정도를 더 많은 돈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억하심정을 갖고 한국 살기 싫다 해서 돈을 빼낸 것도 아니고 각자는 경제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병이 나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다 이러면 그 진단을 너 기침하는구나 천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좀 더 정밀 진단을 해보면 기침을 하는데 기침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폐암이 걸려 있다 했을 경우에 폐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폐암을 걸려 있다는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서학개미가 왜 나가느냐, 국민연금이 왜 나가느냐, 한국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없다. 한국에 투자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손해가 더 크다 이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잘 못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님 취임 이후만 제롬 파월 총재하고 제롤 의장하고 두 분이 똑같이 2022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보면 미국의 통화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통화 증가율이 약 6배 반, 7배 정도 돼요. 그 결과로 한미 금리 차도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규모도 미국이 원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늘어나는 거 보면 4, 5년간은 우리가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좀 방만한 경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최근 한 4, 5년간 집중적으로 경제 운영을 조금 내실 있게 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줘야 나 같은 서학개미도 또는 국민연금도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원인 진단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국민연금은 사실 수익률이 시쳇말로 깡패입니다. 뭐냐면 사실 국민연금 올해 3월에 모수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5년입니다. 근데 뭐로 가정을 했냐면 향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4.5%일 거라고 가정하고 2065년 고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만약에 2%만 올라가면 향후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6.5가 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5년이 뒤로 밀립니다. 2090년까지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단순한 추계를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좀 믿는다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사실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거 단기적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1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중장기적인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갖고 있는 반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희생하면서까지 단기적으로 환율 처방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쓴다고?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의 소득 보장이지 환율에 대한 단기 대응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깨지는 부분은 저는 좀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에도 국민연금이 저렇게 운용 본부가 독립성이 없는 데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수익률 좋은 데를 찾아다닐 수 없는 입장이구나라고 보았을 때 국민연금에 대한 해외 시선 같은 신뢰 같은 것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